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모집금은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우리 아카미르 NFT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바닷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에 대해서 DAO를 구성할 것인데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인데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고 비전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미르는 가장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유명함의 딜레마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작가분들 굉장히 많죠. 그분들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들이고 실력은 기본이고 돈도 많이 있으시고 외모까지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유명인들의 재능 그리고 컨텐츠, 사람에 투자하고 발굴해내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DAO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처음 시작되고 있는 웹3 세상에서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디즈니, 마블을 만들어내는 컨텐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업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NFT 운영자들, 메타콩즈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운영자분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신규 유입을 만들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 이것을 하려면 현재 광고비를 엄청나게 써야 하고 실제로 5개 광고까지 진출하신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인데요.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시죠? 사실 다들 굉장히 큰 돈을 노리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불만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많은 돈을 만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1000배, 10,000배 되는 블루칩 프로젝트를 발굴하시기를 원하고, 특히 이제 이 업계에 오시면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광고도 너무 많고 사기도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입니다. 작가님들은 항상 고민을 갖고 계세요. 작품성을 지키고 싶지만 시간과 돈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선 독자들의 응원과 많은 독자들이 필요하지만 독자들을 얻으려면 작품이 좋아야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무명 작가분들께서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딜레마를 항상 겪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컨텐츠가 필요한데 왜 웹툰일까요? 웹툰은 한국이 가장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크게 세 종류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률을 가진 신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진입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적은 초기 비용이 들면서 상대적으로 집단지성이 많이 필요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웹툰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 중에서 굉장히 잘 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화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음 뿐더러 우리가 모두 재미를 느끼고 함께 만들어 나가기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민팅과 함께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량적으로는 이제 출항 단계에서 30명의 작가분들, 그리고 항해 단계에서 100명의 작가분들, 그리고 비행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방식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외주와 파트너십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작가분들께서 아직도 NFT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NFT를 같이 하자, 어떤 NFT 프로젝트에 있어서 파트너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기꾼 취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작품이 필요한데 외주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친해지고 어떤 철학이 공유가 되는 단계가 되면 이제 컨텐츠를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 투자도 해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작가분들이 많아지면 이 컨텐츠를 한데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자 합니다. 네, 팀 소개입니다. 사실 팀은 저희보다 잘난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 프로젝트 팀은 크게 이제 엔지니어링 팀과 아트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이력은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NFT 프로젝트를 한번 협력사분들 거를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제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조조소라는 웹드라마상에 이제 조소게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제로 만들고 운영을 해본 경험도 있고 각종 건설사에 납품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킥보드의 위치 추적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납품한 이력이 있고 이제 개발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서 3D 스캐너 시스템 또한 제작 납품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메인 작가님이신 최영경 님께서는 이제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그리고 네이버 웹툰 최강자전 등의 이제 상위 랭킹에 되신 경력이 있으신 실력자분이십니다. 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분들께서도 또 굉장히 굉장하신 분들이고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시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다음은 홀더와 작가분들에 대한 혜택입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생태계입니다. 이런 생태계는 이제 작가, 그리고 팬덤, 그리고 독자, 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따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모두가 일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플랫폼과 에이전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이 모두 따로 떨어져 있었고 독자는 돈을 내고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고 작가는 작품을 만들고 이런 방식의 분리된 개념이었다면 NFT를 기술을 이용하면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께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제작 지원을 받으시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작품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홀더분들은 크게 이제 팬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투자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팬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굿즈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고 작품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투자자의 역할에서는 이제 다오에 참여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 분배를 약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팅 방식입니다. 저희가 민팅 방식은 크게 다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장 상황도 있고 저희 프로젝트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출항 단계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커뮤니티에 1000개의 카미르가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팀에는 저희 300개가 분배가 되어서 팀 물량은 마케팅 또는 작가님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1000개 민팅 이외에도 저희가 현금 1억을 투자를 해서 이 재원과 함께 이제 요 출항 단계를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단계 방식의 민팅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좀 더 많은 비용을 작가분들한테 투자를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노리기보단 장기적인 상승을 노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NFT 구조입니다. NFT는 ERC721이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NFT의 구조는 정확히 ERC721A 락커블이라는 구조입니다. 이제 아즈키라는 프로젝트들 다들 아실 거예요. 아즈키 프로젝트에서 정말 고맙게도 가스비를 절약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즈키의 ERC721A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커스텀하게 추가한 기능이 락커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락커블의 기능은 락업 기능인데요. 특정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본인의 토큰을
전송,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까지 나의 토큰 50번 토큰을 락을 걸겠다라고 하면 5월 1일까지 그 누구도 그 토큰은 전송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락업이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락업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에어드랍 및 혜택을 우선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락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혜택과 우선권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반적으로 바닷가 이슈에 대해서 바닷가 쓸기라는 정책을 보통 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락업 이벤트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 다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실제로 연말 그리고 연초에 굉장히 불장이었을 때도 이게 분명 버블은 언젠가 꺼질 거고 버블이 꺼지면 분명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릴 텐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락업 기능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민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리빌, 에어드랍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가격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리빌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이제 이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성장을 하면 너무 좋지만 이제 민팅가 미만으로 바닷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코어 팀이 못 버티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바닷가 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결국 이제 커뮤니티 파워를 잃고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3단계에 나눠서 민팅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출항 단계 민팅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벤트를 열 건데 이제 이벤트의 조건은 락업 이벤트입니다. 락업은 하면 할수록 이제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많은 토큰들이 락업이 돼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민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많은 단기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굉장히 많은 이익과 손해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시세 차익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락업을 하고 그리고 락업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어쨌든 증가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이제 그런 하이프도 없고 이제 너무 꺼지는 과락도 없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락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커뮤니티를 지지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홀더를 이제 락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홀더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오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ERC1155 방식을 이용해서 다오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기 작가님께서 우리가 카미르 세계관을 가진 웹툰을 하나 만들겠다. 웹툰의 하늘섬의 시작에 대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해기님의 아카미르 토큰 하나를 10,000개로 조각을 내게 됩니다. 이런 쪼개진 아카미르들은 이제 홀더분들한테 에어드랍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판매함으로써 작품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금전적인 것을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작품이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오가 작동을 하면서 이 작품이 성공하는 데 기여한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플랫폼과 에이전시라는 유통 구조가 있었습니다. 작가분들이 열심히 이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죄송합니다. 네, 작가분들이 이제 열심히 본인들의 작품들을 다 설계를 하고 세계관도 만들고 스토리도 만들고 이제 한 3화, 4화까지의 개념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투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간들은 작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금전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인건비적인 것들은 모두 작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에이전시에 투고를 하게 되고 에이전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플랫폼에 투고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NFT를 통해서 이런 DAO를 만들게 되면 작가분들의 부담은 충분히 줄이면서 이러한 저희가 가져가는 수익 분배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가분이 만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분명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할 테니 처음에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유통 그리고 홍보, 번역, 편집 이런 것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또 토큰은 계속해서 분배돼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아카미르 프로젝트가 단순한 비즈니스나 사업이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참여를 해야 할 뿐더러 이제 모두 함께 즐겨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계획들은 모두 홈페이지에 전이 탭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모두 함께 하면서 함께 즐기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션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항상 지켜나갈 것이고요. 함께 즐기고 재밌는 것들을 해나갈 것이고 항상 투명하게 플레이를 할 겁니다. 저희가 멤버분들한테 숨기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을 것이고 예산 사용 내역 이런 것들도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존중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카미르를 소유한다는 것은 돈을 엄청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굉장히 유명한 디즈니 마블 같은 존재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후배 작가를 양성하는 그런 무형적인 의미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카미르 팀의 베이스맨 선강민이었습니다. AMA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Ask Me Anything 채널에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강민님 설명을 통해서 아카미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Ask Me Anything 이 채널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 의견도 좀 꼼꼼히 봤는데요. 바닷가와 같이 민감한 얘기 먼저 꺼내줘서 좋다. 락업 기능 좋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요. 운영 방식에 대한 칭찬 글도 눈에 띄었어요. 자, 여러분 Ask Me Anything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궁금증이나 여러분의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의견 올려주신 분은요. 오늘 오후 8시 17분에 마음님께서 일찍부터 찾아주셨어요. 현재 테사라는 앱이 있는데 미술작품에 대한 디지털 분할 소유권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조각으로 미술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분할 소유권 수에 따라 추후 미술품이 매각이 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라이트 페이퍼의 마지막 내용이 이와 비슷한 개념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강민님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미술 분야에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영역이고 굉장히 배워나갈 점도 많고 테사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각 투자라는 개념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술 작품 마음님께서 알려주신 테사라는 경우에는 미술 작품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조각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도 조각 투자라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저작권에 대한 조각 투자라고 봅니다.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웹툰 또는 이런 I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단순히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작품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NFT를 분배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협소적인 의미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맞고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이어서 시로님의 질문도 읽어드릴게요. 콘텐츠 플랫폼 만들기 전 여러 작가님들과의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게재돼 사람들에게 보여지나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지만 사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를 하고 뭘 하지 않아야 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컨텐츠를 만들 계획, 특히 출항 단계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그 두 가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메인스트림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인데요. 이제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아카미르라는 것을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아카미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민팅을 했을 텐데 어떤 캐릭터가 등장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 재밌을까, 특히 NF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런 재미를 느끼려면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어서 굉장히 큰 줄기로 만드는 것이 메인스트림입니다. 저희 그 부분은 이제 혜기 작가님께서 이제 가장 큰 예,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주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인스트림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웹툰 플랫폼의 투고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입니다. 여러 파트너십을 맺거나 이제 저희가 NFT 관련한 밈들을 만들 예정인데, 그런 것을 만드는 목적은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커뮤니티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당 컨텐츠는 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리트윗하고 이제 공유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시로님께서 성장 극초기 단계에 대한 표현이 모호한데 작가님들과 작품에 투자, 기여한다는 부분은 홀더들이 어떤 식으로 또 무엇을 투자 또는 기여를 하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다오 구조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사실 처음부터 다오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다오는 모든 게 다 블록체인상에 돌아가야 하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소스 코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떤 네,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 작품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 이제 그걸 유통하거나 이제 번역, 편집하는 그런 다른 기여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거는 금전적인 투자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메인스트림을 만들거나 할 때는 이제 다 같이 만드는 개념이다 보니 스토리라던가 작품 활동 자체에 우리가 모두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이제 토큰으로 이런 기여도를 측정해서 분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질문에 답이 좀 되셨나요? 이어서 마음님께서 또 두 번째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출항 단계에서는 총 1000개의 NFT가 발행되며 300개의 NFT가 팀 물량으로 생성됩니다. 자, 그럼 출항 단계에서는 총 700개의 NFT로 시작하는 건가요? 만약에 구매하고자 하는 화이트리스트 인원이 많은 경우엔 경쟁 민팅으로 진행되는지요? 네. 우선은 커뮤니티에 총 1000개의 NFT가 발행이 되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출항 단계에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1000개, 팀 대상으로 300개 진행해서 총 1300개가 분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는 총 전체가 다 확정된 화이트리스트이고, 다만 이제 조금 언더세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 수량은 한 1100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버세일이 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살짝 토큰 수를 늘려야 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전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보통 화이트리스트를 분배를 해도 한 최대 30% 정도는 언더세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부킹을 살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 화이트리스트 세일 민팅 가격은 0.1 이더리움으로 4월 20일 오후 10시에 진행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데 현재 코인 쪽 불장으로 이더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약간의 NFT 쪽은 상대적으로 침체기이기도 한데 그 0.1 이더리움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격, 네, 마음님께서 굉장히 엄청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네, 마음님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네,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가격을 0.1 이더로 책정한 이유는 사실 공평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출항 단계는 특히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단계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사실 팀만 있지 뭐 결과물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다들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먹고 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력 뭐 이제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장 적은 단계다 보니 이제 저희도 이 상황에서 그냥 금전적으로 검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도 네,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팀 물량이 300개고 커뮤니티는 1000개인데 저희도 현금 1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커뮤니티는 그 비율에 맞춰서 약 4억 원 정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필요한 액수는 0.1 이더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퍼블릭 세일에서는 남은 물량을 0.15 이더리움의 가격으로 진행하며 4월 21일 오후 10시에 진행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퍼블릭 세일 데드라인이 있나요? 만약에 출항 단계에서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네. 정말 비관적인 상황인데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것 같아요. 사실 언더세일이 나는 상황은 사실 커뮤니티가 모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제 그러면 사실 시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한 5에서 10% 정도의 언더세일이 난다면 해당 부분은 다음 단계로 미룰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 30% 이상 언더세일이 났다. 이러면은 사실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택해야 할 거는 뭐 환불도 선택지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세일 일정을 좀 더 미루거나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자세한 계획을 잡아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질문까지 우리 마음님께서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30명 작가와 30개 파트너십, 100개 컨텐츠가 모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현재 작가님은 몇 분 계시고, 파트너십, 콘텐츠, 백커 등 공개 가능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작가분은 현재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작가분은 한 5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작가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민팅과 홍보에 조금 치중해 있다 보니 사실 작가분들과의 소통도 일부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제 NFT 업계에 있는 NFT 투자자분들과 소통하고 이 자금을 모집하고 이런 활동들에 조금 치중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랑 단계가 시작이 되면 이 작가분들은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네,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백커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네, 유명인들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저희도 네, 그렇게 그분들의 어떤 명성과 브랜드에 얻어 타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저희도 무명이고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있어서 우리가 너무 유명인들이 모여서 그분의 팬카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제 탈중앙화되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목적의 프로젝트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 같이 적게 오히려 적게 기여를 해나가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브랜드를 얻어 타서 이제 한 번에 성장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맞는 방향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한테는 조금 물음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대표로 서달라 이런 요청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도움을 달라, 아는 분 소개시켜 달라 이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면 내일 웹툰 협회 부회장님을 만나서 조금 얘기 프로젝트 설명드리고 진행할 예정인데 네,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보니 이제 네, 이걸 막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K 웹툰 정말 명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유명 작가분들은 팬덤이 어마어마하고 그 부도 엄청나게 얻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작가분들이 다수란 말이죠. 특히 플랫폼이나 그런 에이전시 수수료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야카미르 프로젝트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웹툰 작가와 또 독자, 팬덤, 투자자가 다 공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강민희 설명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님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앞으로의 홀더분들이 모두 단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진 않겠지만 바닷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홀더로서 투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보고 이익을 얻기 위함인데 혹시 바닷가가 민팅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대비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대비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락업 기능으로서의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닷가 쓸기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해결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로서도 항상 명심을 해주셔야 하는 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항상 상승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이게 하락한다고 사실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투자 상품에 있어서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홀더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이제 네, 저희가 만약에 프로젝트가 정말 안 되고 정말 만약에 프로젝트가 정말 가격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저희의 잘못이 되었든 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이슈이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홀더분들의 원금을 보장해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님의 민감한 질문에 강민님이 또 솔직하게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씨로님이 남긴 질문이에요. 민팅일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솔직히 아직 커뮤니티 인원수가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도 또한 저조한 편이고요. 이 커뮤니티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 활성화를 위한 뭔가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정말 시로님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고민이 크고요. 엊그제 저희가 좋은 분들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인원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가 느낀 거는 사실 에어드랍을 원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실제로 민팅 하시는 분들이 몇인가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참여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이분들이 정말 우리 프로젝트에 공감하고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큽니다. 이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장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을 모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느린 과정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커뮤니티들을 계속 찾아서 홍보를 진행하기도 할 거고, 현재 들어와 있는 멤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가치를 전파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최대한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오지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로님 답변까지 들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AMA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프리톡 채널에서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혜기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혜기님 뭐 명함 받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AMA 질문 중에 혜기님 어떻게 그림 이렇게 잘 그리시나요? 이런 질문 남겨주신 분도 계시네요. 혜기님 답변 좀 해주시죠. 아,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노력해온 결과인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기님 그러면 팬 사인회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어, 그거는,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는걸요. 아, 여러분 팬 사인회 하시면 오실 거죠? 프리톡에 여러분 의견 좀 남겨주세요. 아, 당연히 간다. 베이스맨님께 요청해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기다리겠다 또. 혜리님이 사투리를 쓰는 걸 또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혜리님 혹시 고향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대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대구에서 이렇게 AMA 참여하고 계신 걸까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데프리카 대표님 촬영 프로젝트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혜기님이 그 캐릭터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또 저희 아카미르 캐릭터. 네. 네, 그 캐릭터 소개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칭칭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양이를 모티브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컬러링을 설정하고 이렇게 만든 캐릭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스티커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발랄하고 유쾌한 그런 컨셉으로 한번 디자인해본 캐릭터입니다. 고양이가 칭칭이의 원래 모티브였군요. 네. 네. 그러면 칭칭이는 약간 길냥이 느낌인가요? 약간 네, 생각 없이 네. 돌아다니고 이런 느낌으로 네, 어, 발랄하고 생각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생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혜기님께서 칭칭이에 대한 소개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이메일 계속 진행해 볼게요. 닌텐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30명 작가 30개 파트너십 100개 컨텐츠가 모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30명의 작가면 각 30개 작품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작가가 다 같이 협업하는 걸까요? 네, 총 100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다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각자 제작을 하기도 할 텐데 사실 정량적인 목표가 사실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량적인 목표는 최소 요건으로 현재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정성적인 것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 이제 저희도 어떤 로드맵을 그릴 때 일단 이 정도로 작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나 개수의 의미보다는 요 정도가 되면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닌텐도님께서 루프트 작품 중에 레어도도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레어도에 대한 혜택이나 차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레어도도 당연히 있죠. 저희도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저희끼리 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 이제 대머리를 한 캐릭터를 10,000개 중에 딱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번 출항 단계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대머리 캐릭터가 있다면 그건 10,000개 중에 딱 하나 있는 캐릭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레어도를 퍼센트로 환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혜택 차등을 드릴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레어도는 아마 어떤 레어리티 툴즈나 다른 뭐 스나이퍼 이런 곳에서 이제 알아서 계산을 해서 해줄 거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레어도의 어떤 차등이나 아니면 뭐 계산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너레이티브를 생성할 때는 이런 레어도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지금 이 대머리 캐릭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채팅창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시로님께서도 짤까지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만개 중에 이 캐릭터는 하나 또 꼭 들어갔으면 한다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여기 프리톡에 남겨주세요. 아, 네. 여러분 지금 막 글을 입력하고 계신데, 뭐가 있지? 그래서 네. 털복숭이 어떠신가요? 혜기님 그렇게 또 우리 닌텐도님께서 또 우리 혜기님 트로키로 만개 중에 하나 레어템 하나 만들어 달라고 또 하시네요. 네, 역시 혜기님에 대한 또 찬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스크미 인스팅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에디팅 채널에는 지금 따로 입력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AMA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민감한 질문부터 앞서 프로젝트 개요 설명에서 다 듣지 못한 정말 솔직한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추가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커뮤니티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진이 답변 꼼꼼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열심히 기다린 이유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AMA 경품 추첨 순간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추첨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혜기님께서 5분을 그냥 무작위로, 정말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혜기님 준비되셨나요? 네, 근데 정말 5개밖에 안 주시나요? 저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러면 보시면 몇 개 해드릴까요? 한 10개 해드릴까요? 10개요? 한 3개 정도 더 주시면, 네, 제가 또 이름 더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개로 늘려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또 우리 혜리님이 또 이렇게 마음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8분께 오늘 화이트리스트 추첨 기회를 드릴게요. 혜리님, 그러면 이렇게 코어방에 들어와 계신 이 닉네임 중에 8분을 뽑아주시죠. 그러면 아무나 랜덤으로 제가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뿜뿜님, 다음 마음님, 배부른 돌고래님, 또왕님, 네, 푸콤님, PCON 푸콤님, 그리고 네, 좋은 질문 주셨던 시로님, 닌텐도님, 순참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혜기님이 8분께 이 화이트리스트 경품 추첨의 혜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하시네요. 지금 이 선택되신 분들께서 하트에 너무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프리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8분께는 우리 베이스님께서 지금 또 누구였죠? 라고 하고 계신데 얼른 자기 이름 남겨주세요. 네, 뿜뿜님, 마음님, 배부른 돌고래님, 순찬님, 피콤님, 시로님, 닌텐도님까지 간택, 혜기님의 간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 AMA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커뮤니티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날까지 아카미루 프로젝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말 밤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추가로 영어 버전은 저희가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버전 AMA도 저희가 좀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AM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